올해 70살인 김용강 씨는 매일 아침 8시 20분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까지는 3km 남짓.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마다하고 10분 걸어서 지하철을 탑니다. 무료 승차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은 이거예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감돼요. 도착한 곳은 장기 요양 등급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 구청의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 덕분에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73만 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사람하고 전화해서 밥도 먹고 들어가고 손녀들 용돈도 주고 사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노인 일자리 외에도 기초연금, 노인 외래 정액제, 무료 예방접종, 장기 요양 등 20가지 정도의 복지수당과 서비스가 65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대로 노인 기준을 75세부터로 높이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는 시점이 10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노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자칫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만 더 높일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은퇴한 뒤 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생기는 긴 소득 절벽을 어떻게 버티겠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려면 단계적 복지 혜택이나 정년 연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년 연장도 안 하고 노인 연령 기준만 뒤로 옮겨놓고 복지였던 급여만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이 소득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청년 고용 축소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은 전국의 정부 부처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맡는 2,300여 명을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고용 형태입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들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5년 늘릴 수 있게 운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의 공무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바뀔 당시 민간 회사의 65세 정년을 이어간 기존 직원과 60세로 묶여있는 신입 직원 사이에 형평성을 맞춰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도 민간도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가 정년 연장 확산에 신호탄일지 관심이 커집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5년 촉탁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을 2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국의 공무직들은 7만여 명.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음 달 초 열 계획입니다. 바로 정년 연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2년, 3년씩 65세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연장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오늘 법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한 정년 연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에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자, 저출생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네. 이 저출생 대응 수석실에서 고령화 문제도 같이 다루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제 이름이 저출생 대응 수석이긴 하지만 네. 고령화나 인구 정책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고령 사회 대응 정책은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신노년층이라고 하죠. 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노령층에 점차 편입이 될 텐데 이분들이 그 이전의 노령층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소득이나 재산이 좀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소비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한다든지 또 오래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독거노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회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돌봄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안심 안전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인구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종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나온 김에 인구전략기획부 이 어떤 부서입니까? 그 얘기 먼저 좀 해보죠. 예. 네, 인구전략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구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출생 대응뿐만이 아니라 고령화에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인구와 관련돼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까지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한 이제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조사, 통계, 분석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인구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현재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이제 이관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엔 수석께서 인구전략부 장관으로 가실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농담입니다. 저는 현재 충실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지금 65세로 연장했잖아요. 사실상 정부 부문에선 최초입니다. 이 정년 연장이 정부 전반으로 또 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 그 정부 정책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공무직의 이제 계약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지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노령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해서요. 청년 일자리와 그런 노령층의 일자리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노위라고 하죠.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고용과 관련된 이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그 연공 서열이 아닌 그런 임금 체계의 개편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저희도 이제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유배미 수석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다 잘 돼가지고 집집마다 막 아이 우는 소리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